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텐데요. 오늘은 교과서를 조금 뒤로 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나타났던 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사가 어떻게 발전했고 얘네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회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등장했던 막부가 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세기로 따지면 약간 12세기. 아이고, 재채기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무로마치 막부가 14에서 한 16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전란이 있고 나서 센코쿠 시대가 16세기 후반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통일을 된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큰 전쟁인 임진왜란 또는 임진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있고요.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마무리되면서 에도막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도막부는 이제 그 근대까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진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 구분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은 요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무사가 지배한 일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다이카게신 이야기하고 나서 고대 율령 체계 천황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8세기 중반까지만 하면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섬이 크지만은 섬이 곳곳에 개발이 안 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간을 장려할 목적으로 토지의 사유와 토지 니네가 가져라고 했더니 이제 귀족이나 사원, 신사의 주도로 장원, 사유지가 급속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 조금 루즈해지게 되면서 치안이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 사유화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 호족이 무장을 하고요. 그 호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사들을 등장하게 됩니다. 황족도 무사단이 있고 귀족마저도 무사단을 꾸리고 있는 그런 무사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에 들어서 다이라시와 미나모토시 등등의 이제 대표적인 세력이 등장하는데 황실과 귀족 싸움에 동원이 되면서 다이라시와 미나모토시가 중앙정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권력을 차지했던 게 이제 다이라시가 먼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뒤이어서 등장했던 미나모토시 대표적인 이제 이 인물인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 사람이 가마쿠라의 막부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막부라는 체제가 약 700년 아까 에도 막부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19세기까지 갔던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갔던 약간 7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무사가 지배하는 시대, 사무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로마치 막부가 어떻게 통치를 하게 됐는지 통치 체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 막부에 대한 대장을 쇼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쇼군의 통치 체제를 보시면은요, 주종 관계를 맺어요. 그 무사에게 토지 지배권을 주면서 쇼군은 대신에 무사의 쇼군이 동원 명령을 할 때 따라야 될 의무, 약간 그런 쌍무적인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쇼군의 의무를 받는 이 무사들을 고케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 그런 관계를 주종관계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고케닌을 통해서 쇼군이 통치를 하고요. 지방 관료를 통한 천황의 통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는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천황도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천황의 권한이 점점 쇼군에게 넘어간다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몽골이 일본을 침입하게 되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침입을 했으나 침입을 다 막아냈다. 그래서 그 침입을 뭐라고 한다?
그 막아준 폭풍을 카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원이 일본을 침입하니까 당연히 쇼군은 고케닌한테 동원을 하죠. 동원을 했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콩고물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무사들은 열심히 고케닌들은 충성을 다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 몰락하는 무사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몰락한 무사들이 악당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왜구로 돌변하면서 고려 그리고 조선을 침입하게 되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요게 한번 지도 그 도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중앙에 이렇게 쇼군이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쇼군이 있으면 고케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토지를 주고 충성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중앙에서 쇼군은 가신을 통솔하는 사무라이 도코로와 몬추쇼가 있고요. 고케닌 같은 경우에는 슈고와 지토를 통해서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각자 관리를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케닌 같은 경우에 토지를 지급했으니까 그 토지를 관리한 지토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징세까지 업무를 담당했다. 세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상이 미흡하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천황이 좀 더 이제 막부에게 가려졌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사들한테 또 다른 토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무사들을 내 편으로 내 고케닌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중한 건설 비용 같은 것들 부담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사람이 천황에 반기를 들면서 가마쿠라가 아닌 무로마치 막부를 성립을 하고 새로운 천황을 세우면서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의 요시노로 피신하게 되네. 그러니까 교토에 있는 무로마치 막부와 그 다음에 요시노에 있는 남조가 대립하게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교토의 북조라는 거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세운 또 다른 천황 그래서 천황이 이때는 2명이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가마쿠라가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가 교토였으니까 요게 그 차이가 있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쇼군 그리고 고케닌 간의 관계 보시면 되겠고 그 원나라의 원정을 통해서 막부가 해이해졌다가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게 되었다까지의 여러분들이 스토리만 알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와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이렇게 변하는 관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네들은 어떻게 지배층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쇼군과 그리고 고케닌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바탕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명나라 중국이 이제 원에서 명으로 바뀝니다. 명나라로 바뀌면서 다시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국가거든요. 한족이 세운 국가에서 어떻게 국제 질서를 가지게 됐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나서 일본과 관련된 일본 여행도 좋고요. 일본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본 여행과 관련된 여러분이 일본을 여행한 친구들은 어디 가봤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고요. 요 아까 얘기했던 걸 보고 여러분 뭐 일본에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 있는지 한번 친구들이랑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도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